고입 설명회를 하는데요. 우리 동구가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특히 젊은 부모님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여건, 특히 이제 좋은 정주 여건,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뭐 공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꼽는 게 교육 환경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용에 아마 좀 좋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좀 좋은 내용들 한번 좀 메모하시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동구의 이런 좀 변화에 부모님들도 같이 좀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귀한 시간 내시 오셨던 만큼 알찬 내용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구의 어떤 담대한 도전에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 2부의 주제는 고교학점제 집중 분석입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김선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환 강사님은 한국진로진학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며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대전세종충청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AI와 함께하는 심화탐구 보고서, 그리고 SDGs와 함께하는 심화탐구 보고서 등 입시 분야의 필독서를 집필하셨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힘드시죠? 앉아서 수업 듣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7월 내내 학교 강연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보통 어떤 강연을 제일 많이 하냐면 학습법, 메타인 학습법. 왜 학습법이 돼야 되느냐, 아이들? 중학교 1학년이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진짜 진로 전환기 수업을 많이 해요. 아니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과목 선택을 지금 제일 많이 학교에서. 보통 과목 선택은 3번 정도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2학기 때 최종 선택해요. 왜 과목 선택이 중요하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우리가 진로 역량에서 거기 보면은 교과 선택 이수라는 걸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을 많이 받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학년은 고려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동국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뭐 경북대 있어 이 교과에서 이제는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1차적으로 보는 게 교과 선택.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교과 선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정시에서 예전에 우리가 자 2018년 11월 28일 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자, 2018년 11월 28일 날 아무도 모르시죠? 자, 그날 우리가 그 유명한 조국 사태로 인해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정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 40% 확대시키면서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했어요. 교육과정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뭐냐? 정시에서 교과평가라는 걸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교과평가. 자, 이게 뭐냐? 자, 교과평가에서 보는 게 첫 번째, 교과 이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자,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교과 성취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 성취도. A, B, C, D. 세 번째, 자, 교과 이수의 내용을 보겠다는 세트.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우리가 그 종합평가랑 정시에서 보는 교과평가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그 정시에서 보는 거는 교과 학습 발달상 다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2068하고 어떻게 이제는 연동되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교학점제라고 했지만 사실 고교학점제만 이해를 하면 함께 이해가 안 돼요. 자, 우선 퀴즈부터 낼게요. 자, 어느 정도 알고 오셨습니까? 자, 다음 중 특목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자, 정답 2개. 손만 빨리 드세요. 자, 손 우선 보세요. 누가 손 들어가? 오케이. 자,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가지고. 아니, 거기 빼. 자, 빼. 아니, 그 뒷부분에 있어요. 손 더 빨리 드세요. 자, 2개. 자, 잠시만요. 조용하세요. 자, 오케이. 자, 빨리 주세요. 빨리. 예.
아, 아쉽네요. 자, 그 다음 거. 저쪽 부분 있었어요. 자, 그쪽. 네. 자, 네. 자, 잠시만요. 크게. 자, 특성화고하고. 자, 특성화고하고 예술고 아닙니다. 아, 이쪽. 자, 특성 아닙니다. 자, 저쪽 읽었어요, 지금. 자, 2번, 4번. 자, 특성화고하고. 4번. 아닙니다. 자, 정답이 다 틀립니다. 자, 뒤쪽. 자, 뒤쪽. 예. 4번, 5번. 자, 또 틀렸습니다. 자, 이쪽. 자, 2번, 5번 정답. 자, 2번 특성화고하고 과학영재고 특목고 아닙니다. 자, 과학영재고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기타 학교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교예요, 저 학교. 자, 그럼 자, 2022 개정교육 과목 중 상대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 자,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 몇 가지가 등급이 안 나오고, 자, 이쪽 3번 아닙니다. 자, 이쪽 4번 정답. 사회 융합선생 과목. 자, 자, 어렵죠? 나는 상당히 쉽게 지금 낸 건데. 아니, 이성분 공부 안 하시고 지금 여기 오시면 안 되죠.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셔야죠, 지금. 자, 그럼. 자, 자유형 공립고 대전에 5개 했거든요. 자, 아닌 학교는 몇 번? 저쪽 뒤쪽 모자 쓰신 분. 자, 아닙니다. 5번 대신도 맞습니다. 자, 대전에 자유형 공립고 5개 있습니다. 자, 어디죠? 충남고, 대전고, 대전여고, 여기 근처에는 송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노원고 5개입니다. 자, 현 대입 전형 중 수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전형은? 자, 수시 모집. 자, 뭘까? 정답! 수시 모집, 알겠습니다. 자, 크게. 3번 수능리주 전형 맞습니다. 자, 내가 왜 들으냐? 예습을 해오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부 잘하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습을 안 하십니까? 오시기 전에 좀 공부도 좀 하시고, 네? 그래 좀 깊은 질문하죠. 저는 이렇게 쉬운 질문 안 받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좋아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자,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그 다음에 실기 시특전형이 수시 모집이에요. 자, 오케이.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학사정 만들 때 항상 교육을 받거든요. 자, 보면은 교육 내용이 뭔가 보세요. 자, 교육과정,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평가를 하면 돼요. 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자, 학교의 유형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특목고, 일반고에 따라서 이 평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유형에 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요. 입학사정은. 자, 그다음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기록되는가, 이걸 반드시 공부를 해야죠. 입학사정한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이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라는 말 썼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과 연동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만 보시면 이해가 절대 안 돼요. 뉴스를 보실 때. 이 4개의 축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등학교 유형을 어머님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등학교 유형을 이해 못하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교육과정 개편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슨 교육과정이죠? 2015 개성교육과정이고, 지금 현재 1학년부터는 2022 개성교육과정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대입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혹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부모 계신 분 손? 2학년, 3학년. 자, 그럼 2학년, 중3, 중2, 중1, 초등. 초등 왜 오셨어요?
바뀔 건데. 왜 그러셨어요? 바뀌었어. 그쵸. 아,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바뀌어라는 말 하거든요. 사실 갑자기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터 항상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그널을 모르죠. 왜? 전체 흐름을 팔을 모르는 거야.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입시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바뀌면 당연히, 자, 이 2021에서 나온 게 이제 고교학점제에 도입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대입제도 개편되는 이 네 가지 축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무리 뉴스를 봐도 저게 무슨 뉴스나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 네 개 같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은, 자, OX 진행할게요. 자,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도입됐다. O. 다시.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손. 아니다. X. 자, X입니다. X.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특성하고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마이스터고. 이 친구들 이미 다 고교학점 이미 했어요. 자, 마이스터고는 2020년부터, 특성하고는 2022년부터 벌써 하고 있어요, 아이들. 예, 그 다음에 일반고가 지금 25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케이. 자,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개 축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삐그덕삐그덕해서 지금 뻥가나기 때문에 차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자,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교육을 이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여기 교육제도 우선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문제점 개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지금. 자, 전체로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과학영재, 저 기타학교예요, 기타학교. 중고등법에 적용이 안 되는 학교예요. 자, 그러면 일반고 안에는 순수 일반고, 농어촌 잘고, 그 유명한 우리 한일고 이런 데 있죠? 그 농어촌 잘고, 그다음 과학 중점. 예전 대덕고등학교가 과학 중점고였어요. 그 다음에 예체능계고, 그 다음에 자율군 다시 자공부와 자사고로 나눠지고, 자, 자사고 안에는 전국단위 10개, 그 유명한 상상고부터 해서 엄청 많죠. 그쵸? 민사고, 그 다음에 광역단위가 23개가 있고, 우린 대전에 5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광역단위가. 특목고에는 뭐가 있다? 외고, 국제고, 과고, 예술고, 체육, 마이스터고가 있는 거예요. 특성화고도 직업고, 대한민국, 우리 다음에 영재가 총 8개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특목, 자사고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과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 여기 부분을 우리가 특목, 자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특목, 자사고 비율이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에서 4.3%. 자, 그러면은 1등급이 지금 수능에서 4%거든요? 일반고에서 1등급 나온다는 건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수능에서.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저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죠? 재수, N수, 검정고시가 보는데, 해마다 통계를 내면은 수능 1등급의 비율의 75%는 누가 받는다? 재수, N수, 검정고시가 75% 가져가요. 75에서 80%. 통계가 해마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3등급부터는 일반고가 조금씩 더 가져가요. 3등급부터 수능 통계.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들다는 거고, 정시로 간다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죠. 특히 정시를 의대로 간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정시에서 의대 100%가 다 재수 인생이에요. 제가 3년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내가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세트, 첫 번째 고등학교 유형부터 설명할게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고교학점 제가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를 특목 자사고로 하거든요, 지금. 특목 자사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저 특목 자사고를 일반고로 다 전환시키려고 했어요. 원래는. 문제인데.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과거 하나는 어차피 과학인지 육성이기 때문에 저긴 빼고 외고, 국제고, 저 자사고를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특히 어떤 엄마부터 우선 일어났죠? 국제고 엄마들부터 우선 일어났어요. 자, 그 기억을 한번 빽 해가지고 한번 돌아가서 뉴스를 검색해보세요. 국제고 일반고 전할 때 엄마들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나고 데모하고. 자, 국제고 드러나니까 외고 드러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죠? 저거를 그냥 존치시키기로 했죠. 존치. 저 학교들 그냥 일반고를 장악 못하고 존치.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부터 바꾸고 고교학점제를 했어야 취지를 살리는데 저거를 고등학교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들어오다 보니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자, 보세요. 자, 우리 전국대회 자사고 10개 있어요. 자, 천안 분리부터 쭉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 혹시 뭐 찍을 사람 이런 건 없으니까 찍으시고, 외고 28개 있습니다. 자, 국제고 8개, 과거 20개, 자, 과학예술 영재고 2개, 과학 영재고가 지금 6개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대전. 자, 민사고가 어떤 일, 혹시 2024년 2월 달에 어떤 일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또 없으시죠? 없죠. 이 기억나는 게 사는 거지. 자, 보세요. 자, 민사고가 23년에 대안학교를 추진하기로 했었어요. 아이씨, 우리 그냥 전국대회 자서 포기해버릴래. 자, 그런데 열흘 뒤에, 아, 대안학교는 오해였다 하고 막 다시 발표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자, 학폭 사건이에요, 학폭. 자,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이 민사고에서 학폭 사건이 일으켜가지고서 청문회 계속 끌려 나오니까는 우리 그냥 자사고 포기해버린다다가 다시 열흘 뒤에 원상복귀.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자, 대전 보세요, 대전. 자, 대전을 싹 분석해보니까 일반계고, 자, 38개 있죠? 자, 일반계고 예체능고 대전예술. 자, 대전예술고를 아직도 특목고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대전예술고는 일반고로 전환시켰어요. 일반고로 전환시켰습니다. 자, 원래 예술고는 전기 모집이에요, 원래. 특목고는. 근데 일반계고는 당연히 뭐야? 수기 모집이죠? 자, 그런데 이 대전예술고는 특수하게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자, 전기에 선발을 해줘. 왜? 여기 실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좀 반영해줘. 자, 대전에 있는 자군고 아까 말씀드렸죠? 충남고, 대전고, 대전여고, 송천고, 농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하신 거 있잖아, 어머님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일반고를 보내야 되나? 이 특목고를 보내야 되나? 사실 궁금 되게 많거든요. 자, 정답은 있을까 없을까요? 정답 없죠. 정답이 있으면 이미 다 발표하겠죠. 자, 정답은 없죠. 자, 정답은 없지만 나름대로 길은 있어요. 길. 제가 뭐 특목고에서 뭐 모든 학교 웬만한 학교 다 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학부생들한테 얘기해보고 애들 성향 파악하고 다 파악해요. 자, 혹시 애들은 밤에 늦게 자잖아요. 공부해서 늦게 자는 애들도 있고 게임 유튜브 짤해서 늦게 자는 애들. 자, 여기 엄마 자식이라고 애들 서로 있고. 자, 그런데 약간의 특이성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교하고 일반적인 학교랑 자긴 잘, 애들이 다. 근데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알아요? 자, 일반고는 수업 시간에 존다. 근데 공부 잘하면 쉬는 시간에 존다. 제가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했어요. 공통적. 자긴 자. 자긴 자. 타이밍이 다르다.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일반고가 유리한지 특목고가 유리한지 여러 가지 보자.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엄마가 상담해서 우리 애는 뭐 특목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대입 전형을 다 빼보시야 되고, 자, 각 대학의 전형과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다 봐야 되고, 아이의 성향도 봐야 되고, 학교 교육과정 편집도 보셔야 돼요. 예. 자, 학교 특색 프로그램 임원수, 성취도별 분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성취도별 분법이 왜 그러냐? 그 전에는 공개를 안 했다가 1학년부터는 각 학교에 성취도별 분포비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학교 거리 중요하죠? 학생의 선행학습 되게 중요해요. 선행학습. 이게 어디까지 되는가? 진짜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 편집교에서 자, 대수하고 학통은 수능 과목이 지정되기 때문에 학교 지정 과목으로 딱 해놨는데 나머지 이제 미적분, 투하고 기하가 지금 아이들 선택 과목으로 됐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어느 학기에 같이 들어와 있냐, 지정 과목이나.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수학을 3과목 본다고 막 기절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자, 보세요. 자,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왜 각 대학의 전형과 평가 요소가 왜 중요한지. 첫째, 자, 서울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서울대가 분명히 2028부터 지원 자격을 일반고로 제한시켜요. 특목고를 떼버렸어요. 자, 여기서 근데 자공고가 보면 자사고, 근데 대신고, 대성고 가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없어요? 지금으로? 안 되는지는 지금은 못 써요. 그 학교들은. 문제는 자공고. 그러니까 아까 자공고 5개 학교까지는 돼요. 일반고가. 자, 지원 자격이 바뀌었는데 나는 저 특목고
뽑아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 지금 카드를 받을 거야. 안 되죠. 그걸 모르시고 가시면 안 되죠. 자, 학교 인원을 3명으로 하고, 자, 수능최저학년의 비서교. 그러면, 수능최저 한 번 해? 이제 우리 아들 뭐, 이제 학교 가서 1등만 아니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대학교는. 자, 뒤를 다시 볼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자,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면서 또 뭘 평가했냐? 앞으로 우리 대학교 서울대는 종합 역량 평가를 하겠다. 자, 그러면은 역량이 과연 그 아이가 있을까? 그 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역량은 과연 있을까? 이 역량에 대한 상대 왜 모든 평가 지금 다 역량 평가를 할게요. 자,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 자, 역량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자, 이 역량을 이해 못하면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몰라요. 자, 역량이 뭔지 아시는 분? 난 역량이 아까. 혹시 여기 학교 선생님 계시나요? 학교 선생님? 자, 또 학교 선생님 모르시는 분도 그러니까. 자, 나는 역량이 뭔지 알아. 자, 이따 잠시 언급하겠지만은 학생부를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역량이 없는 걸 쭉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선 이 친구가 지식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식과 이해. 두 번째, 자, 과정과 기능이 보이는가? 과정과 기능. 그러니까 그 지식을 뭔가 깊이 있는 학습을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세 번째, 태도와 가치관. 이 친구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태도와 가치가 변하는가? 이게 역량이라는 거예요. 역량이라는 거였어.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학생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친구는 역량 있는 친구다라는 게 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엄마들은 딱 성적표 보는 순간 어떻죠? 등급부터 보여요. 눈에 등급. 아니에요. 등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취도를 보는 거예요. 성취도. 그래서 원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되면서 등급을 다 없애려고 했어. 성적평가를. 원래는 처음에 논의할 때. 그러다 이게 또 꼬여가지고 경기 표기가 되는 거예요. 체육, 예술,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그 다음에 교양 과목 빼고 다 등급이 나온다고. 또 어디 아까 사회하고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거기 빼고. 원래 등급 다 내려 있었어요. 오리지널 성취평가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또 그게 안 된 거지, 교육과정. 자, 그래서 이 역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역량. 애가 우리 학교가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하고 했는데 면접이 떨어지죠. 왜 역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종합역량평가 서류 보고 그 다음에 SNU 역량 면접을 도입하고 면접에서 가서 신청률이라고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만 잘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그럼 과연 우리 아이는 일반고를 갔어? 등급 1등을 다 1등이고 전교 1등이고 지금 가지고 한장 가뒀는데 과연 이걸 뚫을 수 있을까? SNU 역량평가를 내가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 또 그건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가. 자, 학교 또 두 번째 성향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제가 학교 선택할 때, 자, 이 학교가 아이비스쿨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표성고등학교 혹시 들어보신 분? 제주도는 여기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이 학교가 왜 많이 나왔냐면 아이비스쿨을 도입했는데 이 학교 표선해수욕장 제주도 가시면 거기 아주 시골 학교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 학교. 그런데 이 학교가 아이비로 도입이 돼가지고서 대박이 났어. 서울대 연대를 난리 났어. 그래서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고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교육은 암기형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 막 토론시키고 발표하고 그래서 이 학교가 대박이 나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알겠어. 왜 알겠냐? 수업하기 전에 옆반을 딱 갔는데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애한테 내가 물어봤어. 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얘가 얘기하는 거야. 왜? 이 아이는 단지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은 조금 전에도 이 지식을 풀어나가는 어떤 과정이나 기능 그리고 애가 보니까 태도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지식은 약간 더 등급은 2등급, 3등급이 있지만은 아이는 어차피 또 과목제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말, 이게 어떤 활동 탐구 역량은 상당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좋아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이를 보낼 때 엄청 보냈대요. 이 표성고등학교 보내지.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되게 토론도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경제하는 것보다 취업도 그럼 이 학교를 보내. 그래서 아 우리 아이 성향 보니까 이 학교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가서 그 아이가 진짜 제주대학교도 가기 힘드니까 서울로 가는 거죠. 왜? 그 성향을 어머니가 정확히 파악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아이비 학교가 서울대 나온 적이 없는 학교가 서울대부터 엄청 나와요. 그래서 막 뉴스에 엄청 한번 검색해보세요. 오늘 집에서. 표성고등학교. 자, 그 다음에 유형도 대성고 아시죠? 국제 바칼로니아 지금? 네, 지금 연구학으로 지정됐어요. 자, 그러면 대신고하고 대성고. 자, 이건 이제 학교를 제가 나름대로 조금 생각한 거지만 대신고하고 대성고는 자사고지만 색깔이 달라요. 대신고는 정말 활동 위주 학교예요. 활동 위주 학교. 시험 기간에도 활동을 해요. 방학 때도 활동을 해요.
밤새도록 막 보고서 쓰고. 근데 대성고는 좀 약간 그렇지 않거든요. 대성고는 약간 정시랑 좀 섞여 있고. 근데 대성고가 왜 그러면 국제 바칼로니아를 왜 신청해서 됐을까? 앞으로 교육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2022 개성교육과정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자, 이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학생 성향 또 제가 대신고등학교인데요. 저 김진아 박사님하고 제가 대신고등학교에서 면접을 하는데 아이들 특징이 뭐냐? 7등급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부에서 면접을 다 하잖아요. 대답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친구 아이들은 7등급 아이들은 당연히 뭐죠? 자, 수능체제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면접이 있는 전형 수능체제가 없고 그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전형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고등학교로 갈지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자, 여기는 대전고등학교 특별반 애들이에요. 제가 해마다 가서 특별반 애들 했는데, 자, 그럼 대전고를 보내는 또 특징이 있어요. 대전고가 또 자공고다. 이 자공고 2.0 자공고 프로젝트에서 이게 자사고처럼 운영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가 약간 엄격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성향은 좀 엄격하게 좋아. 나는 풀어놓으면 안 돼. 근데 나름대로 또 일반 동네 가면 좀 애매해. 뭐 자공고니까 자사고 풀어보내는 것도 오케이. 그럼 이런 학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성향도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공고 2.0 프로젝트 5개 학교 중에 대소고도 됐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 있다는 중요한 자사고처럼.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권도 많이 분명히 쓸 거예요. 아까 처음고가 그렇거든요. 처음고가 자공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필수 이수학점을 그 학교는 약간 특이하게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예술 같은 경우는 체육 예술을 원래 우리가 이제 10학점인데 그걸 5학점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제2 외국어 한문 기술과정 그 다음에 교양 이런 게 원래 16학점이거든요. 필수 이수. 근데 다른 그 학교는 또 10학점을 낮췄어요. 그러면서 이걸 고시 외 과목으로 교양 과목을 늘리고 고시 외 과목으로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이게 학교가 이제 과감하게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거예요. 이 성향. 자, 아까 이게 처음 고등학교거든요. 엊그저께 갔다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300점 만점에 295점 이상 들어가는데 295점 가도 깨져요. 5등급이에요. 거의 299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해볼만 해요. 가서. 여기가 지금 203명이 들어왔는데 벌써 2명이 나갔어요. 1학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1학기 들어가면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 성향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성향 같은 거. 성향 이런 데 가서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작년에 우리가 의대를 지역 인재 전형 확대시켰죠. 지역 인재. 자, 그럼 지역 인재 전형은 다 어디로 설계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교과 전형이죠. 종합이 아니죠. 자, 지역 인재랑 지역 준형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 인재는 지역 애들을 뽑는 거고, 지역 준형은 저 서울, 경기권에서 지방 애들 뽑는 게 지역 준형. 서울대는 지역 인재라는 게 없어요. 지역 준형이지. 자, 대전에서는 지역 준형 없습니다. 지역 인재지.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학교를 쓸 때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진짜 막 경쟁하는 것도 좋아하고, 회복 탄력성도 상당히 강해가지고, 여기 가서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지역, 자, 만약에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에서 105 의대를 간다면 이 학교를 보내야 돼, 무조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의대를 가는데 성적이 되게 우수하지 못하고 2, 3등급인데 이런 학교로 가면은 이건 완전히 전략을 잘못 잡은 거죠. 왜냐면 지역 인재는 말 그대로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의대를 가는데 서울 쪽 B5냐 지역 인재를 노릴 거냐. 하려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노릴 거면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는 거죠. 거기서 1등을 노리는 거죠. 다른 거 같죠. 그러니까 대입 전형 모르면은 성향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따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했죠? 교육과정 편집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학교를 선택할 때. 이 학교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해놨는가.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자, 어머님도 혹시 고등학교 선택할 때 분명 학교 설명회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어떤 문제냐. 학교 설명회가 보통 한 10월부터 해서 막 11월 막 이때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신입생들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집표를 알려드릴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갈까요? 바뀌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충북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진로는 경영학과였어요. 그럼 경영학과에서 우수한 학교는 미적분을 꼭 들어야 돼요. 투를. 핵심 권장 과목이라 해서 각 전공에 따른 교과 선택 이수에 관한 핵심 권장 과목을 발표하는데 우수한 학교의 경영 경제를 무조건 투과를 해야 된다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리고 또 경제 과목. 근데 이제 경제 이 경제 과목을 그 학교가 3학년 2학기다가 편성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대학교는 어디까지만 가는 데서 3학년 1학기까지. 이 학생은 경제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교육과정 편집을. 3학년 2학기 때 편집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문과 쪽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과목으로서 지금 2021에서 사회문제탐구라는 거 있어요. 2021이 있어요, 이 과목에. 그럼 사회문제탐구 들으려면 그 앞에 있는 사회문학부터 해서 생활과 윤리부터 해서 정법부터 해서 이런 과목을 듣고 나서 사회문제탐구를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수 이수학점도 내가 맞췄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과목을 들려봤더니 막아놓은 거야, 학교에서. 교사 문제, 이런 문제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모르시죠?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 다 보고 하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현실은. 이게 학교 탓이 아니에요. 왜? 중간에 가서 기간제 교사님도 나갈 수도 있고, 정교사도 말 그대로 갑자기 낼 수도 있고, 휴가를.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자, 교육과정 편집 보시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자, 지금 우리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공개하게 됐어요. 지금 2학년부터.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세요. 자, 여기 글씨 뒤에 안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A가 29점이, B가 51점이, C가 15점이고, D가 거의 없어요, 지금. D가. 자, 여기는 첫 번째 학교고, 자, 오른쪽 학교 보세요, 오른쪽 학교. 자, 오른쪽 학교를 봤더니 A가 17.6이고, B가 21점. 자, 밑에 보면 많아요. 딱 봐도 어디가 우수할 것 같아요? 왼쪽이 잘할 것 같아서 여기 성취도 분포에 A, B에서 다 몰려있고 이쪽은 CD로 다 몰려있잖아요. 자, 여기 편차가 보니까 한 자리요. 7.5. 여기 편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14점. 못한 건 아니에요. 자, 표준 편차는 앞으로 공개가 안 돼요. 지금 1학년부터. 그 대신 표준 편차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성취도별 분포비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문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문제점이 있어도 개선 못해요. 우리 학부모들은. 자, 우리는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고등학교 유형에 관한 궁금하시는 분은 자, 이걸 보시고, 자, 이 부분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육, 성취도 분포 비율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현재 2025년은 초등학생은 3학년, 4학년. 자, 지금 이제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지금 학교 유형에서 넘어왔어요, 지금요. 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은 고교학점제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아니, 그러니까 먼저 시행했고, 초등학교 5, 6학년은 지금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육과정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뭔가 변화를 좀 완충장치를 해놔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2025 개정 교육과정이고, 자, 이 부분이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자, 근데 중간 단계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갑자기 안 바뀐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과도기 단계예요, 지금. 2학년, 3학년. 그 완충장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지금 교육과정이 2015예요, 지금. 2015. 자, 그 다음에, 자, 이 학생은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부터는 단위라는 말 썼거든요, 단위. 그래서 이 친구는 204단위를 들어야 졸업이 돼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이제 학점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수업을 좀 줄여놨어요. 그래서 192학점으로 줄였어요, 지금. 자, 교육과정이 2학년 3학년은 2015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똑같기 때문에 배점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업량 기준이 지금 2, 3학년은 졸업한 애들은 단위라는 말 썼어요. 204. 이 친구는 이제 학점으로 이제 바꿔놨다고, 중간에. 바둑이 당겨서. 이미 용어를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수업도 좀 줄여놨어요. 2학년, 3학년 애들이. 204단에서 192학점.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는 국영수에 관한 어떤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이라서 우리가 A, B, C, D, E, 40% 밑에 있는 아이들은 보충지도 해요, 학교에서. 지금 현재도 1학년 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취도가 40% 밑으로 나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금 약간 과제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왜? 그걸 안 해주고 40% 밑에 나오죠? 그럼 방학 때 다시 들어야 돼요, 그 수업을. 그래서 학교에서 예방지도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방지도.
자, 그런데 지금 2025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미수가 전면 도입되는 거예요. 40% 미만이 되면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 예전에는 40% 미만도 그냥 다 2로 편성됐잖아요. 그냥 다 졸업했어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빵점 맞아도. 근데 지금은 40% 미만 되면 이제 미수가 된 거예요. 원래 이게 처음 도입은 F라고 했었어요. 근데 F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바꾼 거예요. 아이, 인컴플레이트, 미수 시켰다. 용어를 바꿨어요. 논의하다가. 그럼 이 친구들은 다음 수업 다시 들어가요. 그 학점을. 그래서 학교에서 그 전부터 예방지도를 해줘요. 야,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 과제 좀 부족한데 이거 좀 해라. 너 수행평가 이거 좀 더 보완시켜. 이게 학교에서 예방지도를 해줘요. 안 나오게. 왜? 나오면은 학생도 힘들지만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 공통 선택 과목이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성취평가로 다 바꾸려고 하다가 이 상대평가 같이 병립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만 이제 성취,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온다는 이 취지가 뭔지 아세요? 왜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올까요? 교육부에서 이미 다 얘기해줬어요.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애들이 어차피 진로가 사회과학 쪽인데 이 아이들이 일반 진로에서도 막 등급 싸움하고 성취도 평가하는데 융합까지 이 친구를 막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자유롭게 좀 탕발동을 좀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등급을 안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거 봐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졸업한 학생이에요. 단일한 말 썼죠? 자, 지금은, 자, 이 졸업생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점이라 썼는데, 자, 변화가 됐죠? 수업을 좀 줄여졌죠? 수업을 줄여졌어요. 자, 근데, 자, 또 변화가 보세요. 2학년부터는 똑같이 학점을 썼거든요. 자, 근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17에서 16으로 변했죠? 자, 수업을 더 줄여줬죠? 자, 이유를 아시는 거죠? 자, 왜 수업을 자꾸 줄여주는 이유? 자, 그걸 아셔야 돼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왜 수업을 자꾸 줄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학교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라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거지. 취지가 하는 거지. 교육과정 취지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2학년, 3학년 어머님들 안 계시지만은 지금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 2학년, 3학년들 제일 바쁘라고. 2학년, 3학년들이 왜 제일 바쁘냐? 바로 저거예요. 저 수업량이 유연함. 그래서 애들이 마지막 세특에서 가장 깊이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게 다음 주. 보통 학교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활동을 하고 탐구문서 쓰고 개인 세특에다 500자 집어넣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2학년, 3학년이 제일 바빠요, 다음 주. 자, 하루를 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계획이라는 게. 자, 제가 202하고 202 살짝 비교해 주겠죠. 왼쪽이 지금 색깔 칠해서 202인데요. 자, 202로 교과 어떻게 되어 있죠? 자, 교과가, 자, 교과와 창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가 174학점, 창체가 18학점, 합산하면 몇 점? 192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 그냥 아주 디테일한 걸로 필수 이수학점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거를 못 들으면 또 졸업이 안 되고, 이거는 저는 학생들이 설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과 설계할 때. 자, 그러면은, 자, 보통 교과 안에 뭐가 있죠? 공통 과목과 선택이 있는 거죠. 선택 안에는 일반과 진로가 있어요. 현재 지금 2, 3학년이죠. 그 다음에 창체는 자동공제. 저것도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2022부터 2학년부터 바뀌었어요. 자율자치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율자치, 그 다음에 동아리, 진로로 바뀌었어요. 3개 항목으로. 그럼 봉사활동이 어디로 사라졌죠? 봉사활동이 각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각 항목으로. 그러니까 자율자치 하면서 봉사도 할 수가 있고, 동아리 하면서도 봉사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고 이것도 그 전부터 미리 설계해놨었어요. 이런 활동을 좀 장려.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전문교과 완은 누가 배우죠? 이 과목은 저거는 외고, 국제고, 과고, 예술, 최고에서 배우는 거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상업수요 맞춤형고에서 배우는 게 전문교과 2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한들 이런 거 공통과 선택이 있고 선택에 일반과 진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목들이.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전문교과는 아까 얘기했죠. 과고, 최고, 예술, 외고, 국제고 이 과목이 있는 거예요. 전문교과 아니에요. 자, 이건 2, 3학년만 해당되는 겁니다. 1학년 학부모님은 찍어도 소용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흐름상 이해를 해드리려고 이 전문교과 과고하고 외고, 국제
국제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일반고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일반고등학교 과목으로. 혹시나 이게 2, 3학년 혹시 학부모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잠깐 설명할게요. 자, 과거하고 외고 국제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일반고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져오냐면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요.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현재 2021에서는 진로가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글로 들어가는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RN이라고 해서 소논문 쓰는 거 있지, 연구보고서 지금도 쓸 수 있어요. 5과목 이런 과목들이. 그래서 아이들 설계할 때는 아이들 성적도 보고 진로 봐서 저런 과목도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목 듣는 것도 괜찮겠다. 자, 이번부터 이제 2022입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 1학년은 어떻게 바뀌었죠? 자, 공통과 선택이 됐죠? 자, 선택이 다시 어떻게 바뀌었냐? 새롭게 바뀌었죠? 일반, 진로, 융합으로 바뀐 거죠. 융합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융합이란 말. 자, 융합이란 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죠. 4가지 교육 세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원래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했었죠. 자, 근데 그 전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그때 이미 교육과정이 논의가 돼서 개정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외국어하고 국제고 빠졌죠. 왜 이거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교육과정에서 빼버린 거 원래. 그래서 이 과목들이 지금 보통교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존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이 다시 또 생겨났어요 또. 나중에 보시면은 자, 이 정도만 좀. 자,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고교학점제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다녀오신 부모님들 요즘 마음 분주하시죠?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고교 교사들은 오늘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교 학점제 폐지를 외쳤는데, 자, 이거 어떤 제도인지, 교사들은 왜 반대하는지 강나루 기자가 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공학 일반 선택 과목 수업이 한창인 고등학교 교실. 올해 고1 학생부터 도입된 고교 학점제는 이렇게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192학점 이상 채우면 졸업이 인정됩니다. 제가 직접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수업을 인수할 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대학교처럼 수업을 골라 들으면서 미리 진로와 적성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정교조 소속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고교 학점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1 학생이 스스로 정한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 주장했습니다. 문제점을 잘 보세요. 우리 계획에 따라 진로가 결정된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학교 규모나 지역별로 개설 과목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입니다. 또 어디에 사는지 사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많은 수업이 개설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합니다. 전형의 수업을 준비할 절대적 선생님들도 부담을 많이 듣죠. 과목이 늘어나니까 선택도 더 많이 기록해요. 수행 평가가 늘어나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는 고교 학점제가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학교 교사 선생님들 제가 이제 문제점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우리는 학부모니까. 자, 사실은 문제점도 많지만 좋은 점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바꿀 수 없으면 내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설계를 해주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자꾸 문제점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고교학점제 잘 보세요. 자, 정의가 뭐죠? 정의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목표한 성취 수준 아까 몇 프로? 40% 이상 들어가야 돼요. 40% 밑은 미수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성취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거고, 자,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때 좀, 자, 누적 학점 몇 학점이죠? 192학점.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수험적이 상당히 낮은 아이들은 이 부분도 문제예요, 사실은. 성취 수준이 아까 학교별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그 2가 사실은 제대로 하면 다 미수 아이들, 사실은. 이 비율이 상당히 많은 학교도 많아요. 시골에 있는 학교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이거고. 그래서 학교는 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단계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면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겠죠?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그 학교 설명회 가서 선택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우리 아들 할 때는 내가 10월 10일달에 이 학교는 이런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1학년 5월달부터 교육과정 설계 들어가는데 1차, 6월 7월에 2차 방학 때 부모님들 올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학생하고 상담해서 선택하라고. 그럼 계약 끝나면 3차. 이게 최종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근데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과정이. 조금. 자,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이번 때 학교에서 과목이 세팅되어 있으면 아이들 정말로 진로상을 내실화를 해서 애들 한 명씩 봐줘야 돼요. 진짜 한 명씩 하면 이 애들 얘기 다 들어줘야 돼요. 자기는 뭐가 좋고 어떤 과목이 좋고 싫고. 근데 진로 선생님이 전학년을 다 봐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저것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수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고교학전제가 도입됐을 때 제가 이제 문제점을 먼저 얘기할게요. 문제점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해결 방안.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아이들 희망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수강 신청하면 시간 필요가 생겨요. 자, 그럼 이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런 문제 생겨요. 내 진로 적성 도대체 뭘까? 아이들 고민스러워. 내 진로 적성이 도대체.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집을 잘 못 읽어요. 우리 학교가 이 과목이 왜 이렇게 세팅돼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할 때는 대입 정책을 또 알아야 돼. 대입 정책. 내가 종합이냐 교과냐 정시냐 내가 가는 희망이 어느 라인에 따라 또 다 보는 게 달라요. 애들 그걸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하냐. 자, 그 다음에 졸업 요건 아까 얘기했죠. 성취율. 자, 학업 성취율 40% 미만의 성취도. 어떤 학교 제가 땡땡부라 했는데 성취도 이 비율이 15에서 35%. 많아요. 실제로 대전도 많아요. 그럼 이 친구들 제대로 학교에서 평가하죠? 다 미수예요, 사실. 다 미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해결을. 이 아이들. 이걸 받는 순간 자기 나고자 하는 거예요. 영상에 보고 나오는, 뒷부분. 자기 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특수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나고자. 공부하기 싫어서 갔는데, 내가 여기서 일을 받아서 나고자 자퇴한 거. 은근히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수업만 들어도 졸업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수업 다양한. 자, 아이들이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요.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어. 뭐 신청하죠?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동교육과정. 그렇죠? 공동교육과정.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공동과정이라고 해요. 너도 나도 아니라 너도 나도. 공동교육. 그 다음에, 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때요. 그럼 방학 때예요, 방학 때.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은 학기 중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가거나, 저녁 시간에. 아니면 주말에 간다고. 그러니까 한 학기 또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순간 내가 학교에서 듣는 과목을 부실하게 하는 애들도 종로 발생한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전략 싸움이에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자, 이거를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딱 선택했는데 문제가 뭐냐? 금방 마감해. 5분도 안 돼서 마감. 애들이 많이 없어. 내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현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작년부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하고 온라인 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온라인 학교. 이것도 생겼어요. 온라인 학교. 자, 그 다음에 내신평가. 그렇죠. 자, 공통과목. 자, 이거는 지금 바뀌기 그 전인데, 자, 여기 보면은 공통선택과목이니까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병기되잖아요. 사회, 과학, 응원만 빼고는. 그렇죠? 근데 이걸 공개해버린다고 했잖아. 성취도를 분포비율을. 우리 학교를 갔는데 우리 학교는 막 지위가 몇 프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아이들이. 우리 학교가 있는 노후적으로 다 보여지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의 수준이. 자, 학교만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교보다 더 좋게 바뀌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커리어넷이 나오시죠. 커리어넷 보면 상담 일위가 이거예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가잖아요. 교과 선택할 때 보면은 한 반에 3분의 1이 아직도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 몰라요. 현실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들이 막 기대적으로 하는 거야. 야, 너 과학사 이거 뭐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들어. 너 수학하고, 너 국어서 뭐, 수학 좋아하는데 이거. 이게 아주 기계적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 그래서, 자, 또 해결책입니다. 자, 진로 적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해결책 지금 나오죠? 자, 커리어에 들어가시면은 직업 흥미, 직업 적성, 직업 가치관, 진로 성공 다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들. 되게 좋거든요, 여기. 사설기관에서 하는 인사이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안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공짜니까. 공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여기 있는 게 원래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아이의 흥미, 적성, 가치,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 성적 순대로 매겨서 너 검사할래, 판사를 선택하잖아요. 성적 순대로. 근데 어떤 친구는 1등이면 대부분 어디로 가요? 판사로 가요. 판사로 가면은 중앙지법이 먼저 딱 떨어지고 검사로 가면 중앙지검에 딱 떨어지면 그 친구는 무조건 검사장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법대를 나한테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수석인데 노동변호사가 되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가치. 그러면 우리 아이의 가치가 내 친구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면접할 때 나왔어.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가치가 어떤 거, 적성, 좋아하고 그게 뭔지 이거 검사를 한 몇 개월 한 번씩 해주시라고요. 보면서 우리 아이 적성은 이거 뭔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결 방안. 자, 또 해결책입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분명히 모르겠어요. 본인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일정 기준에 충족했을 때 학점을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컴퓨터 공학하고 소프트웨어를 몰라요. 자, 식품생명공학이랑 식품영양학의 차이를 몰라요. 자, 이거를 알아야 뭘 배우는지 알아야 내가 정말 이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쪽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관한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키워드. 이 키워드가. 그럼 키워드가 나와야 여기에 관련된 과목과 연계시켜서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을 연계시켜서 탐구 주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연결된 주제가. 그렇죠? 제가 다음에 9월에 할 때 탐구 주제인데, 자, 보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광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1학년 때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도.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 건지. 알아야 그쪽에 관련된 게 내가 키워드도 나오고 그 키워드에 관한 뉴스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도 적성 찾아가는 거라고. 제대로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써보게 해야 돼요. 이런 탐구 보고서, 계열학과 보고. 자, 자연계열, 우리 계열이 보통 7개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보통 요즘에 융복학 계열이라고 많이 해요. 융복학 계열 또 있거든요. 이 계열이 도대체 인문계열이 뭔지, 교육계 뭔지, 교육 계열에 관한 정리도 해보고, 그 안에도 내가 무슨 과목이 과학성하고 역량이 도대체 내가 그 학과에서 도대체 무슨 역량이 필요한지, 그럼 거기에 맞는 과목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학교한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써봐야 돼. 써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진로적으로 자꾸 찾아가는 거라고 알죠. 지도적성.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교과 선생할 때 각 대학에서는 전공 연계 과목을 다 발표했어요. 서울대, 고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다 발표했어요. 우리 학과 오려면은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라. 이게 이제 핵심 권장 과목 가이드북을 다 발표했다고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아들이 저 대학에서 발표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이 우리 아이가 과연 그 과목이 맞을까? 적성이 맞을까? 그리고 성적대가 맞을까? 그 내가 우리 아이 대학은 서울에는 상위권 대학이나 중위권이나 지방권은 국립대학이다. 개별 선택해야 해야 되는 따로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그 과목이 빼고 나서 다른 과목도 등급하고 올릴 수 있고 그 과목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별 아이를 다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대학에서 발표해서 이거 들어!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계적인 과목 선택보다도 웬만하면 들어줘야 되는 게 이 동일한 진로도 아이 성적이 어느 때냐, 이 아이가 정말 서울 연구대 갈 거냐, 아니면 직업국을 갈 거냐, 다른 거예요. 아니 서울 연구대 가시면 몇 프로나 된다고. 다 입시 설명회하고 다 서울 연구대 이름을 하잖아요. 이게 공부가 정말 많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만난 학생 중에 제일 멋진 애를 청주 공고에서 만났어요. 내가 특목고, 외고, 국제고 다 가서 강의하는데 제일 멋진 애 딱 한 명 뽑아라 그러면은 청주공업고등학교 전기제어가 지금 현재 3학년에. 그래서 화면에 강의할 때 딱 띄워놓고 자, 영어 지금 읽을 사람들 그렇게 딱 손을 들었어.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 외고 다니는 애보다 발음이 더 좋아. 그리고 내가 이제 끊어읽기를 보거든요. 이 끊어읽는 게 탁탁 되는데 해석도 퍼펙트. 근데 세상에 키도 180에 노래도 잘해.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여기 왜 왔니? 청중을. 자기는 꿈이 있대. 꿈이 뭔데? 자기는 전기, 전자 쪽에 진짜 최고의 자기 일이 있다. 와, 내가 깜짝 놀랐어. 공부가 정말 아니다. 진짜 애가 좋아하는 거 찾아주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친구, 그래서 갈 때마다 후배들이 무조건 그 선배 찾아가라고. 자, 보세요. 자, 내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자,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 지금 해결책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게 공개가 돼요. 자, 원점수 공개되고 성취도 아까 체육예술 과학하고 교양은 A 스킬로 나오고요. 자, 여기가 바뀐 거예요. 자, 표준 편차가 없어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공개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평균하고 수학은 원래 나왔어요. 자,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왜 중요한가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자, 이게 고등학교 선택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여기를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내가 할 수 없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뭐라 하면 안 돼, 애들한테. 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점수 내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몇이냐면은. 그쵸? 자, 성취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엄마들 등급을 보시면 사실 성취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고등학교가 1등급인데 성취도 B가 나온 애도 있어요. 있어요. 왜? 1등급 등급은 우리가 자 기존의 9등급에서는 4, 7, 12, 17, 20, 17, 12, 74 이렇게 넘어가는 거 지금 5등급에서는 10, 24, 32, 24, 10 넘어가죠. 그 등급을 어차피 딱 잘라야 되잖아요. 성취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1등 했어도 80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성취도가 고정분할 점수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학교에서 고정분할 점수로 하냐 추정분할 점수냐 이게 다르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우면은 추정분할 점수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세요. 과목별로 이게 고정인지 추정인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학교는 고정이면 무슨 90 이상 A, 80 이상 B 이렇게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문제 문항별로 난이도 수준을 높이면은 통계 딱 나와서 성취도 A는 67.5 이렇게 나왔어요. 62.5가 나오면은 A가 나오고 이게 바로 추정분할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발표를 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취도 분포비율.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명성고 갔는데 성취도 분포비율 내가 어떻게 뭐 애를 다 올릴 수 없잖아요, 과학생에. 자, 당연히 과목 평균. 내가 100점 맞았으면 0.00001% 올릴 수 있겠지. 근데 힘들어요. 자, 수강자수. 내가 어떻게, 내가 뭐 애를 다, 그냥 명성고 다 전화가, 그럼 내부터 공부 못하는 애를 다 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이걸 활용을 잘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성취도를 분포비로 가셔가지고 학교에 어디 하냐면 학교 알림이 들어갔어요. 학교 알림이. 자, 학교 알림에 가면은 성취도별 분포비라고 그 학교의 성적, 수행평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행평가 말씀하셨죠? 수행평가. 애들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수행평가 방법이 있어요. 자, 수행평가가 지금 문제점 많이 있다는 게 언론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뭘 금지한다고 했죠? 과제형 수행평가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 왜? 과제형은 집에 가서 해가지고 오르는 건데 수업 당일날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과제형이 있어. 뭐 해서 와라, 기본적으로. 근데 최대한 학교에서는 과제형을 없애려고 1차 시에는 뭐하고 2차 시에 뭐하고 이렇게 독서를 읽더라도 그걸 학교에서 이렇게 쪼갰어요. 요즘 5가지 쪼개서. 자, 최대한 과제형 없어요. 근데 암기형 없습니다. 암기형. 자, 애들 왜 힘드냐면 수행평가 많아도 암기형이 많아서 그래요. 암기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2학기 때부터 그거를 차츰 개선해서 내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는 그걸 바꾼대요.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 최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애들한테 암기형 같은 거 다 없어질 거예요. 내년부터. 2학기 때부터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여기 더워졌죠? 에어컨이 좀 고장났나요? 에어컨이?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가셔가지고, 자, 보세요. 아까 다시 했어요. 대전 중부 대성고에 있는 성취를 보세요. A 53.7%죠? 엄청나죠? B가 지금 37.5. 자, CD가 거의 없죠? 이게 대성고등학교예요. 이거 빡세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7등 나오면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 다닌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7등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전 동부에 있는 학교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라는 얘기 안 해요? 자, 여기 보니까는 A가 24.3, B 25.2. 이거 뭐야? 쭉 늘어졌죠? 여기 대전 동부에 있는 거 이근처 학교. 이 근처도 거리가 여러 가지, 반경 요크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자, 반경 요크. 제가 학교를 저는 저렇게 평가 안 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학교를 보지 않는다. 학생을 본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성에 있는 20명 있는 애도 서울대 학교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에이 그거 뭐 말로는 아니에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사실 아이들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주도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주도성.
자, 해결책이에요. 고교학점에서는 이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그러면은 입시 전형이 가서 아이 성향도 보고, 그 다음에 대입정책도 보고, 다 봐도 교육과정 편집도 다 봐서, 근데 이 친구분은 나는 어디를 가고 싶어?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학년 아이들의 대입 전형이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학종을 어떻게 뽑고 교과 전형에서는 서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시에서는 교과 평가 이걸 아직 발표를 안 해요. 1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답답하고. 자, 그러면은 자, 그래도 지금 희소식이 뭐냐면 대입이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과정이 2015에서 2022로 바꿨다 하더라도 절대 갑자기 안 바꿔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학교로 갔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선택하라는 거죠. 내가 이 학교가 분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 애들이 보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 성향이 아들 성향은 그런 영향을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꿈이 보니까 교과 전형, 왜냐면 서울 쪽에 교과 전형이거든. 거의 다 학종은 추천전이 학교장 추천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과는 결국 정형평가. 그럼 내가 서울로 가거나 지방에 있는 의대에 지역 인재로 가면 거기 교과 평가는 교과 전형이면 교과는 우선 첫째는 성적. 그러면 내가 이 학교로 가서 주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성취도를 좀 이뤄주고 나는 무조건 과목을 A 다 맞고 1등을 맞고 원점수 얻어봐요 지금. 의대를 갈 거면은 1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90에서 1등은 내가 90. 원점수, 왜? 아까 원점수 다 봐, 대학에서. 원점수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학교 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남보다 어나더 레벨의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카드는 내가 받지. 이런 학교. 근데 내가 대성으로 간다? 카드밖에 상당히 있는 거잖아. 열심히 하는데 어디 가나 이거. 이런 전략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성취도를 분별 보면서도 내 아이 성향과 입시를 봐서 이 학교 가서 내가 아들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학교를 올리죠. 그러니까 그 입시연구소 그 이만기 있죠. 이만기. 그거는 무조건 별거 없어요. 무조건 일반고 가라. 그 사람 철칙이 무슨 일반고 가라. 지금 입시에서는. 자, 근데 서울대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양평가. 지금 몇 시죠? 얼마나? 다 됐네요. 그래서 자, 영양평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대학교 발표할 때 그 집필평가하고 수행평가 반영비율도 대학에 제출하고 수행평가 명도 제출해야 돼요. 어떤 수행평가. 그 다음에 그 각 과목의 어떤 성취도를 분을 다 공개하고. 그러면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수행평가는 똑같이 내줘도 하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런 깊이 나와서 시켜야 돼요. 뭔가 배우더라도 상과 연계돼 놨어요.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해 좀 성찰하게 하고 교과를 연계시키고 융합시키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깊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책 쓴 게 그거예요. SDS와 함께하는 한국어서. 일상생활 문제를 내가 교과랑 연계시켜서 자꾸 풀어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역량을 좀 키우자. 해결책.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교과서에서 6대 역량을 서울대 역량 쓰고 서울대가 바뀌면 나머지 대학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아이들 진짜 역량, 깊이 나와서 자꾸 시키라는 거예요. 깊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전형에서 다 서울대에서 바꿨어요. 종합사고 역량, 창하고 역량, 공동체 다 역량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역량을 키워줘. 내가 어느 고등학교 가든 역량을 키워라. 역량. 그래서 이거는 지식 이해, 사무창이나 기능과정, 공동체나 태도과정. 아까 제가 말한 역량이잖아요. 이 역량은 되게 대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면접할 때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자, 아이들한테 지금 챗GPT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쓰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자, 수행평가 할 때 제대로 된 활용만 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퀄리티 높은 게 나와요. 근데 애들이 왜 못하냐? 자, 그 개념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개념적. 그래서 아까 역량에서 제일 첫 번째가 지식과 이해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발문이 지식을 질문을 못하잖아요. 질문을 먼저. 그래서 제가 역량에서 제일 먼저가 지식과 이해가 먼저 설명이 되고 거기서 발문이 나오고 프롬프트 넣을 때는 학교 수행평가에서 거기 보면 성취 기준, 평가 요소, 그 다음에 성취 수준이 다 제시가 됐어요. 그걸 같이 프롬프트에 넣으셔야 돼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된다 지금 고교학점에서. 자, 지금 이것까지 하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질문을 한 번만 좀 할게요. 자, 질문. 자, 질문. 이게 조금 더 있는데, 자, 질문하시죠. 네,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과정 중에 그 아이들 인터내셔널 바ccalaureate에 대한 걸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성향상 그쪽이 조금 안 되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이가 이제 입시를 할 때, 대입을 할 때
반영이 될 것인지 반영 비율 혹시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자, 표성고등학교를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는 그 학교에서 IB 제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대학에 다 전했어요. 입학처에 다 전해서 우리 학교 써도 안 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교과 전형은 아니죠. IB 전형은 다 학종을 써야 되는데 학종도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 안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주는 학교 일일이 다 체크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교만 써요. 다 서울대 받아주죠. 서울대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정시를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그 받아주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의 전형이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CAU 융합형 문제가 있고, CAU 탐구에 이제 탐구 쪽을 받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탐구 등에 뛰어난 애들. 그러니까 그 각 대학이 다 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IB 가더라도요, 지금 추세가,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IB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해요. 시도교육감은 거의 다 일치를 했어요. 특히 대구 쪽 교육감. 충북도 지금 난리에 지금 IB 막 확산시키고, 지금 대전도 지금 대성공까지 지금 오고, 제주도 교육감 하고, 거의 다 지금 IB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암기에서 결국은 과정 중심의 평가로 넘어가는 게 IB가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고도 참 그런 쪽에 잘하는 거고. 근데 IB가요, 지금 잘하면 그쪽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입이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그 IB 수업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종합전형은 많이 있어요. 대학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원하면 되고, 만약에 앞으로 IB도 지금 도입되고 논의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뒷부분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내가 고교학점인데 최근에 나온 자료가 지금 수업 못했어요. 한 20분 정도 더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교육부에서 IB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냥 그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교육부에서 발표를 할 때 최근에 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자 이거 자 여기 보면은 또 발표가 됐어요. 이게 계속 추가 자료가 추정된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IB 얘기가 또 나와요. IB 얘기가 자 여기 보면 IB 얘기가 나오죠. IB 얘기 그렇죠? 네, 교육부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IB 쪽 관련 교육부에도 이 정의가 있어요.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성고등학교도 그래서 IB 쪽 연구를 지금 빨리 도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선택 기간이죠. 네. 근데 아이가 이제 보건계열 쪽으로 공부를 하고 어디 싶어서 쪽이요? 보건계열. 아, 보건계열. 네. 그래서 그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이걸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다 고 이상이 됐을 때 진로 바뀌었어요. 바뀌면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지금 들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보완책 같은 게 혹시나 네, 오케이. 자. 저는 뭐 어떤 질문을 다 받습니다. 자, 아이들 가장 큰 문제가 교과 선택을 1학년 때요. 근데 2학년 때 바뀌어요.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자, 성적 때문에 바뀐다고요. 자, 그런데 같은 계열이면 그나마 좀 나아요. 예를 들어서 화학하고 생명만 들어줘도 내가 진출할 수 있는 과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생명을 놓치는 순간 내가 갈 수 있는 과 팍 줄어들어요. 진로가 바뀌면서 간호면 분명 화학생명 들었을 거고 보건학도 나중에 교양 과목에서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그럼 미적 분수를 하고 공부를 좀 못한다 그럼 미적 분수는 포기하시고 기하도 포기하시고 이건 또 아이들 달라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되게 적극적이야. 적극적이고 막 이 과목을 내가 더 좋아하는 과목 들어. 내가 비록 보건계열 과목을 놓쳤다 할지라도 내가 더 좋아하는 과목 내가 진로가 바뀌어서 그 좋아하는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 자기 주도성이 있는 거죠? 그럼 무전공을 지원하는 거예요. 무전공, 자율전공. 그러면 단 문제가 뭐냐면은 자율전공 지원할 때 막은 과들 중에 하나가 간호학과 막아놨어요. 사범계열이나 간호.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네, 그게 좀. 자, 또 다른 분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